루비 컴포라디에요. 프렐류드. 6월의 어느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친구 B가 전화를 해서 눈을 떴다. 전화를 받으니 갑작스럽게 B가 말했다. 일어났으면 드라이브 하러 가자. 뭐 하자는 건가 싶어서 뭐야, 이렇게 갑자기. 라고 투덜댔다. 그렇지만 B는 기쁜 듯한 목소리로 새 차가 도착했으니까 잘 길들이고 싶다고. 라고 말했다. 나도 새 차라는 것을 듣고 나니 타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 함께 가기로 해버렸다. 그리고 1시간도 걸리지 않아 B가 도착했다. 바쁘게 준비를 마치고 B가 기다리고 있는 공터로 가니 거기에는 새빨간 프렐류드가 주차되어 있었다. 엄청난 차네.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무심결에 잘못 말해버렸다. 그렇지만 B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쑥스러워하고 있었다. 나와 B는 서서 이야기하기도 못해서 차에 올라타 갈 곳을 정하기로 했다. B가 원하기도 해서 가는 곳은 나가노로 결정. 15분 정도 달려서 중앙고속도로를 탔다. 외경과 달리 승차감은 대단히 좋아서 내 눈은 틀려먹었다고 생각하면서 B에게 물었다. 물론 금연이겠지? 바로 답이 돌아온다. 피우면 죽여버린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반. 고생 끝에 나가노 시내에 도착해 점심을 먹은 뒤 가볍게 시내 관광을 했다. 젠코지를 돌았을 때는 시간도 4시 가까이 되어 슬슬 돌아가기로 하고 차로 향했다. 돌아가는 것은 산길로 가게 되었지만 이 근처는 둘 다 초행길이어서 지도를 보며 돌아가기로 했다. 1시간 정도 달리니 곧 새로운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달리면서 곧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작은 목소리로 어이, 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B가 낸 소리라고만 생각하고 B에게 뭐야? 라고 물었다. B는 뭐가? 라고 나에게 반문했다. 나는 헛소리를 들었나 싶어 아니야, 기분 탓인가 봐. 라고 넘어갔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에는 반대로 B가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B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둘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곧이어 꽤 큰 목소리로 어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둘이 동시에 들렸지? 라고 말했다. 나는 불쾌해져서 B에게 백미러로 뒤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B는 마지못해하며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뒤를 돌아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B와 말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이, 여기야. B는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둘이서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확인했다. 열어둔 선루프에 시선을 돌리자 웬 남자가 달라붙은 채 여기야. 라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을 본 우리는 큰 소리를 질렀다. B는 엑셀을 밟으면서 선루프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놀란 나머지 한동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B는 속도를 줄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걸어 속도를 낮추도록 했다. 잠시 동안 달리고 우리는 조금 안정되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처럼 질린 목소리로 그게 뭐였을까? 라고 이야기하던 도중 기름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알아차리고 중간에 휴게소에 차를 댔다. 온 김에 마실 것이라도 사려고 둘이서 차 밖으로 나왔는데 문득 선루프에 눈이 갔다. 선루프에는 10개의 손톱 자국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것을 본 비는 차라리 손자국이 낫겠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돌아가는 길에 프렐류드는 담배 연기가 가득 찬 차가 되어버렸다. 드라이브에서 돌아오고 한 달 뒤, 나는 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9시쯤 도착하니까 역으로 마중을 와달라는 부탁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차를 타고 역으로 향했다. 역에서 비를 태웠다. 걸어서 오다니 별일이네. 그렇게 비에게 물으니 비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면허 정지 먹었어. 나는 웃어버렸다. 집에 도착해 자세히 들어보니 감시 카메라에 찍혀버렸다고 한다. 규정 속도에서 39km나 오버하고 있었다. 비의 말에 의하면 그 지점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반드시 속도를 줄였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멍하게 있었던 모양이다. 본인은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통과하는 순간 붉은 섬광이 비쳤고 그 빛에 비는 제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도착했고 오늘 다녀온 것이라고 했다. 부정할 만한 것도 없고 모두 인정하고 끝마칠 생각이었지만 이것이 증거사진입니다. 라고 한 장의 사진을 받아본 뒤 뭐야 이거?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분명히 혼자 타고 있었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비는 확실히 속도 위반은 했지만 그때는 혼자 타고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주장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경찰관은 간단히 친한 여자가 많으면 기억하기 힘든가 보네요. 라고 웃어넘겼다고 한다. 몇 번이고 다시 사진을 보아도 틀림없다. 비는 초조해하면서 사진을 계속 보았다고 한다. 그것을 듣고 나는 정말로 아무도 태우지 않았어? 라고 물었지만 비는 시종일관 혼자였다는 말뿐이었다. 비에게 어떤 모습으로 찍혀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비에 의하면 그 여자는 가만히 비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